손흥민이 크루스 아수를 상대로 넣은 골은 단순한 골이 아니라 모든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걸작이었다. 멕시코 언론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 골을 팀 창단 50년 역사상 최악의 패배라고 불렀다. 손흥민은 순식간에 잔디와 평행하게 날아오르듯 질주하며 공기 저항을 가속도로 바꾸어 골을 성공시켰다. 경기 직후 크루스 아술의 중앙 수비수 빌로 디타는 위험한 충돌에 대해 손흥민에게 다가가 악수를 나누며 사과해야 했다. 디타는 씁쓸하게도 맨마킹 연습은 할 수 있지만 공기를 마치 지원처럼 활용하는 괴물 같은 선수를 막는 방법은 배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주장 선수의 정말 놀라운 활약이었습니다. 이 극적인 메인 스토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축구계에는 평범한 운동선수의 경계를 넘어 권력과 영향력의 상징이 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멕시코 국민들에게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의 대회 출전은 크루스 아술 수비진에게 공포감을 심어줬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 축구 팬들에게도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멕시코 언론은 그를 경기장 위의 신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비록 그가 직접적으로 팀에 큰 아픔을 안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반응은 다소 특이했다. 많은 팬들은 손흥민을 멕시코의 아들 또는 멕시코의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특별한 애정은 과거 한국이 간접적으로 멕시코의 월드컵 조별리그 통과를 도왔던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돌아온 아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바로 경기장 위의 절대적인 존재로서 상대방의 어떤 실수라도 응징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다. 이 강력한 선수의 위력은 통계로 증명됩니다. 2골 1영도움이라는 기록으로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닐 리그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직접 충돌했던 빌러, 디타조차 당시에는 어떻게든 손흥민의 득점을 막는 데만 집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존경심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귀국 후 디타는 주저없이 손흥민을 자신의 가장 위대한 우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의 존재는 CONCC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조성해왔습니다. 멕시코인들에게 손흥민에게 골을 허용하는 것은 더 이상 굴욕이 아니야. 눈앞에서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목격하는 것과 같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월드컵에서 멕시코 대표팀이 손흥민을 상대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7번을 탄 이 선수가 보여주는 최고의 기량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크루스 아술과 네치시의 경기는 손흥민이 중원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기 시작하면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 순간 멕시코 팀의 수비진은 한국 공격수의 믿을 수 없는 속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위풍당당한 체격과 긴 보폭을 자랑하는 윌러 디타는 최후의 수비선이었습니다. 골문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 끝에 디타는 비에서 강력한 푸시를 날렸고 그 충격은 누구라도 넘어뜨리고 프리킥을 내줄 만큼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손흥민은 상대의 엄청난 압박에 쓰러지기는커녕 전문가들이 중력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디타의 추진력을 빌려 오히려 가속도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 순간 손흥민의 몸은 지면과 거의 평행하게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슬로우 모션 카메라가 포착한 놀라운 장면은 완전히 균형을 잃은 상황에서도 손흥민이 날아오는 공에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땅에 단단히 발을 디딜 필요도 없이 그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슛을 날렸다. 공은 골대 상단 구석에 정확히 꽂혔고 골키퍼는 넋을 잃었고 경기장 전체는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골이 아니었다. 상대에게 가해진 직접적인 심리적 공격이었다. 빌러 디타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공을 막으려던 자신의 시도가 의도치 않게 걸작의 도화선이 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 골은 크루스 아술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고 라르카몬 감독의 전술은 그 운명의 영 1초 동안 무의미해졌다. 크루스 아술의 참패는 구단 전체에 만연한 뿌리 깊은 심리적 위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멕시코 언론은 주저없이 이 패배를 구단 창단 50년 역사상 CONCCAF 챔피언스 리그 최악의 패배라고 불렀습니다. 크루스 아술은 이전에도 이 대회에서 2패를 기록했지만 3골차 이상으로 패하며 이처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손흥민의 골 이후 수비진의 사기는 완전히 무너진 듯했습니다. 대중의 반응을 심층 분석해보면 라르카몬 감독을 향한 것엔 비난이 쏟아졌음을 알 수 있다.
팬들은 손흥민처럼 빠른 속도와 뛰어난 득점 본능을 가진 공격수를 상대로 공격적인 전술을 펼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며 분노했다. 이러한 불안감은 클럽 차원을 넘어 국가대표팀까지 확산되었다. 멕시코 팬들은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손흥민 같은 괴물을 상대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포에 휩싸였다. 그러나 기묘한 심리적 현상이 발생했다. 패배의 슬픔을 압도하는 존경심이 피어오른 것이다. 멕시코 팬들은 자국의 슬픔을 안겨준 선수를 미워하기는커녕 손흥민을 잃어버린 아들, 이나 명예의 멕시코인이라고 불렀다. 이는 품격 있는 항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불리한 신체 접촉을 오히려 유리하게 바꾸는 선수를 상대할 때는 패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손흥민에 대한 집착은 단순한 축구 경기의 추억이 아니라 심리전의 귀중한 교훈이 되었다. 상대가 너무 강할 때는 저항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위대함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축구계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스트라이커 그 이상입니다. 그는 예술과 퍼포먼스가 기묘하게 융합된 독특한 스포츠 철학을 구현하는 선수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에 골 넣는 기계 에일링 홀란드조차도 그의 걸작 같은 플레이를 목격하고 감탄하며 저 팀은 도대체 무슨 무술을 배운 거야? 라고 외쳤을 정도입니다. 장난스러우면서도 진지한 이 질문은 손흥민의 경기장 위 영웅적인 면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와 에일링 홀란드라는 두 가지 성반된 타격 스타일의 완벽한 융합이라고 정의합니다. 손흥민에게서는 이브라이모비치의 정신과 태권도, 고수의 기량이 결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극도의 유연성과 창의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역경과 거친 태클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뒤에서 밀리는 상황에서도 거칠게 저항하기보다는 마치 쿵푸를 연상시키는 움직임으로 좁은 공간을 헤쳐나갑니다. 동시에 그는 홀란드의 특징인 기계처럼 냉혹하고 정확한 플레이를 구사합니다. 번개처럼 빠른 반사신경과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으로 손흥민은 상대방과의 충돌을 자신의 공격 기회로 전환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기량 저하를 겪는 34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단 1초 만에 두뇌와 근육이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그의 스포츠 철학은 단순히 근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서도 신체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데 있다. 팬들이 그를 영웅으로 여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반칙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켜 모든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선수. 손흥민은 축구가 최고 수준의 무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산증인이다. 손흥민의 환상적인 골 이후 CONCSAJF는 물론 전 세계 모든 중앙 수비수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7번 선수 손흥민을 단순히 신체적인 힘으로 막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의 가장 효과적인 어시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로 유명했던 중앙 수비수 빌러 디타의 쓰라린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디타는 냉혹한 진실을 드러냈다. 상대 수비수들은 패스, 맨마킹, 정확한 태클 훈련에 수천 시간을 투자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압박을 자신의 가속력으로 전환하는 괴물 같은 선수를 막는 방법은 그 어떤 훈련 프로그램도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비수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뒤에서 가해지는 강한 압박이 손흥민의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손흥민은 뛰어난 신체 적응력을 바탕으로 압박에서 얻은 추진력을 이용해 더욱 빠르게 전진하며 어떤 수비도 예측할 수 없는 궤적을 만들어낸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미래에 상대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손흥민을 상대하려면 물리적인 몸싸움보다는 전술적인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그를 밀치면 이미 날아오르는 로켓에 연료를 공급하는 격입니다. 힘으로 제압하려 들면 그가 공중에서 놀라운 슛을 날릴 수 있는 가상 지렛대를 만들어주는 골이 됩니다. 손흥민에게 있어 상대방의 모든 부정적인 영향은 그의 천재적인 두뇌 플레이를 통해 오히려 기술적인 이점으로 전환됩니다. 조심하세요. 골문을 지키려는 당신의 노력이 오히려 그가 또 하나의 역사적인 명장면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생체역학 전문가의 관점에서 손흥민의 골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놀라운 신체적 역설이었다. 선수가 고속으로 질주하는 도중 빌러디타와 같은 덩치 큰 센터백에게 뒤에서 밀리면 일반적으로 관성 때문에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손흥민은 전문가들이 힘 빌리기라고 부르는 기술을 사용했다. 그는 밀리는 힘에 저항하는 대신 그 충격을 흡수하여 가속도로 전환해 잔디와 평행하게 몸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핵심은 요가에서 볼 수 있는 유연성과 놀라운 코어, 근력의 조합에 있습니다. 손흥민이 공중에 완전히 떠 있는 상태에서 크로스를 받기 위해서는 고관절을 극도로 벌려야 합니다. 이러한 동작은 가장 어려운 요가 자세에 버금가는 유연성을 요구하는데 34세 축구 선수에게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공중을 가상의 지지대로 활용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엄청난 코어 근력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면을 지지대로 사용하는 대신 상체의 안정성을 이용해 다리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제어하며 엄청난 힘으로 공을 골 때 상단 구석으로 차넣는 것입니다. 놀라움은 단순히 신체적 힘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그의 두뇌 처리 속도에도 감탄을 자아냈다. 그 순간 손흥민의 두뇌와 근육은 단 0, 1초 만에 완벽한 동기화를 이루었다. 그는 공중에서 공의 궤적, 상대의 움직임, 슈팅 각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했다. 이는 무술적 본능과 과학적 계산의 완벽한 조화였다. 그 결과는 모든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걸작이었고 현대의 최정상급 골잡이들조차 한국 스타의 경이로운 생체, 구조에 경탄하게 만들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아시아 축구의 모든 경기를 허문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부신 활약 이면에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가슴 아픈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팬들과 유튜버들은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의 천재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며 그를 악당 또는 꼭두각시 감독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영억 원이라는 거액의 연봉을 받는 감독이 손흥민에게 걸맞은 전술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은 역사적인 낭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홍 감독이 B클럽들이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배우고 나아가 따라하여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황금 세대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중력을 거스르는 환상적인 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에서 이런 천재적인 선수를 이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세계 축구의 숨겨진 드라마를 탐험해보세요. 곧 다시 만나요.